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민주당에 이수진이라는 국회의원이 2명 있어요. 그 이수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이수진, 바로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이 이수진이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출마 번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재밌는 이야기여갖고 해볼까 해요. 일단 이 이수진이라는 비례대표 의원은 간호사 노조운동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그리고 대전 출신인데 지금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렇다 할 활동을 해서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지는 않은 그런 국회의원인데요. 뭐 한 가지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를 하나 찾아보자면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발언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PPT 자료에 이런 사진을 써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태원 참사인데 이 얼굴 표정이 너무 화난 사진을 갖다 쓴 거야. 이태원 참사? 신나네? 약간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태원 참사? 뭐 별거 아니지. 아니, 오히려 좋은 거지. 우리가 그거 갖다가 정쟁에 이용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우리 편으로 포섭한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게 만들면 야 우리는 지지도도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상상에 쌓여있는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참사 유족들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표정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뭐 자기가 이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보좌관이 매번 쓰던 사진을 그냥 쓰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려서 이런 사진을 쓰게 됐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말이 되는 소리 하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아니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전에 쓰던 사진을 그냥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논란 말고는 크게 뭐 4년간 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출마 포기를 선언했어요. 민주 비례 이수진 서대문갑 출마 뜻 전다 선당후사. 올해 1월 21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게 왜 출마의 뜻을 접었느냐면은 민주당에서 서대문갑을 전략 선거구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이를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서대문갑을 뭐 자기들 영입 인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자기들의 중요한 인물을 여기 서대문갑이 좀 서대문 쪽이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가 좀 더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꼭 잡으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삼아서 이제 이수진이 자기가 출마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에 공천을 받은 사람을 꽂아 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진이 이걸 포기한다고 했어. 이수진은 이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대문 쪽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그렇게 정했으니 자기는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존재감이 없던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나가든 안 나가든 뭐 사실 뭐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좀 입지를 넓혀보고자 자기가 나가려고 했는데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거라도 하나 남겨보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1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1월 22일에 비례 이수진 갑자기 성남중원에 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갑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성남중원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막 울먹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번에는 지역구로서 한번 도전을 해서 다시 한번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먹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가 나가려고 했던 자리가 없어진 거야.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에서 찍히면 안 되니까 당에 반기를 들면은 그 뒤는 뭐 아예 없는 거니까 후위를 도모하면서 한번 양보를 한 건데 당에서 뭐 요청을 한 건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성남중원구로 한번 출마를 해보라고 해서 그런지 비장한 모습으로 성남을 지키는 게 민주당 이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윤영찬을 겨냥해서는 민주당 기본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한 게 또 뭐냐면은 아니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뭐 국가 아니면은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를 갖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 이수진 비례의원의 출마의 변은 성남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남은 이제 원래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처음에 정치에 입문을 했으니까 성남은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런 곳을 윤영찬 같은 기본이 안 된 민주당 기본이 없는 사람이 먹는 것을 자기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남중원구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원래는 원칙과 상식을 통해서 탈당을 하려고 했던 윤영찬이 이
성희롱으로 출마를 못하게 된 현근택이 날아가 버리자 잔류를 선언했어. 원칙과 상식 4명이 이제 탈당을 밝히기로 한 30분 전인가 갑자기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했겠지. 내가 나가서 과연 성남중원구에 나갔을 때 당선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민주당원으로서 나갔을 때 당선이 될 수 있는가를 저울질을 해봤을 때, 안 나가고 민주당에 남아있는 게 자기가 여기서 경선에서만 이길 수 있다면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는 여기서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해서 잔류를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수진, 비례의원 이수진이 성남중원에는 그러면은 친명이 없는 거네. 현근택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친명이 없는 거네 하고, 그럼 내가 할게요. 깔깔깔깔 하고선 이제 입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남중원구는 민주당에게 있어서 개판이 있어. 개판. 친명인 현근택은 날아가 버리고 비명인 윤영찬은 나가려고 하다가 잔류해버리고, 그리고 이수진은 불출마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출마를 해버리는, 그런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이 3명 다 누구를 뽑아야 돼? 나 같으면 아무도 안 뽑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중원구 주민이라고 하면은 참 인물이 참 없긴 없어요, 민주당에.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 지역구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역구 이수진 의원은 판사였어요, 판사. 근데 이 민주당 영입인재로 동작구 의뢰의 공천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그런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재 영입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인재 영입이 됐냐면은 사법농단을 폭로하면서 여기에서 좀 주목을 받아서, 그리고 검찰 그리고 판사 사회에서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 뭐 거기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해갖고 자기는 그런 사법 패거리들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영입을 한 거예요. 이거 이인영인데, 이인영도 이제 유명한 종북 좌빨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했다는 게 참 코미디인데,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야. 이때 인재 영입 당시에는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서 저는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법농단을 막고자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출마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무리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와 사법농단은 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부적절한 부분이 여러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면서 그 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에 블랙리스트에는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수진은 자기는 블랙리스트 호소이냐, 나는 블랙리스트입니다 라고 밝혔지만 블랙리스트에 이수진이 없던 거야. 아니, 오히려 이수진은 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 상고법원 로비 정황 자리만 주선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대법원에서 일하던 이규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인사제도에 반발하는 기류를 이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양승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거지. 오히려 사법농단의 가해자. 그러니까 만약에 양승태가 유죄라고 했다면 같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수진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 이수진은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거짓말 논란에, 이거 2020년 기사인데, 억지 말라, 난 피해자가 맞다. 어쨌거나 나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요. 블랙리스트가 여러 개인데 여기서 밝혀진 블랙리스트에는 제가 없을 뿐이고 다른 블랙리스트에는 제가 분명히 올라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좌천을 당했단 말이에요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정 증언을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판사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그리고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판사가 그 증인의 재판에서의 증인의 그 무게감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하다가 걸리면은 위증죄로 잡혀가니까 무조건 이거는 진실이라고 봐야 돼요. 재판에서 말하는 건 진실이라고 봐야 돼. 간혹 가다가 이재명과 일당들처럼 재판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위증죄로 결국에는 처벌을 받죠. 밝혀질 경우에. 아무튼 증인으로 나와서 이수진 판사가 지방법원으로 전보된 것은 낮은 근무평정 탓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수진 판사는 좌천당한 건 맞아. 좌천당한 건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무평가가 아주 그냥 개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수진 재판연구관은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을 안 하고 업무 시간 및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근무평정서 내용도 공개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수진은 판사로서 함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양승태 대법원 고위 간부 수첩에는 이수진 생일,
이수진 상담, 이수진 수고비 같은 메모들이 나왔다. 그럼 만약에 양승태가 사법농단을 하면서 이수진을 공격했다면 야, 생일을 왜 공격할 사람의 생일은 왜 기록을 하고 수고비는 왜 기록을 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편이었다는 거지, 한 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 이수진이 자기가 블랙리스트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이 사람을 인재로 영입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대체 이게 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이 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말 한마디 거짓말을 걸러내지 못하고 저걸 낚여가지고 국회의원,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는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자리를 저런 구라쟁이한테 줄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은 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나와가지고 나는 뭐 정권의 피해자다, 뭐 검찰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막 지금 공천 주려고 인재 영입하잖아. 뭐 류사명이라던가 얼마 전에 뭐 미니스커트 총경이가 그 여자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냥 나는 뭐 정권의 윤석열한테 피해를 받았다, 뭐 한동훈한테 피해를 받았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너는 인재로구만, 너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인재야, 뭐 이런 식으로 영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근무 중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제대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인재라고 하면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인재 영입하는 건 좋아. 새로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나라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거는 뭐 좌파든 우파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깜냥도 안 되는 그런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거 갖다가 낚여갖고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